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명령어들을 필요한 기본적인 명령어를 몇 개 익히시고요. 요거를 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몇 개 더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폴더 만들기죠. 폴더를 이제 DB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일 만들기죠. 파일, 이건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내용 가져오기, 파일 내용 조작,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폴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폴더에 들어가는 방법은 알았죠? 폴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이제 SQL 문제 하에서 두 번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문법을 익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열어볼게요. 2번.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거를 쭉 복사를 해서 여기다 또 옮겨 놓을게요. 자, 폴더에 관한 내용은 잠깐 해봤으니까 파일, 테이블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DB라는 건 테이블의 집합이고, 테이블은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엑셀 파일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했죠. 구조화라는 건 딱 구조를 잡고 그 구조에 맞게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번, 이름, 전공, 나이, 이런 구조로 먼저 잡고 이 구조에 맞는 데이터만 이렇게 순서에 맞게 넣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구조를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블을 만들 때 구조라는 건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성. 자, 그래서 일단 게시물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게시물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럼 게시물을 나타내는, 게시물을 표현하는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속성만 다뤄보겠습니다. 게시물 제목과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조화해서 테이블을 만들게요. 자, 그럼 만드는 거 먼저 해야겠죠? 만드는 거는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create 썼잖아요. 테이블도 똑같습니다. create 테이블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아까 이름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고 이름 넣어줬죠? 테이블도 이름 넣어주면 돼요. 아티클 파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단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를 잡아줘야 됩니다. 구조. 그것만 좀 다르죠. 그래서 테이블 만드실 때는 이렇게 가로를 치시고요. 이 가로 안에다가 구조를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물을 제목과 내용으로 구조를 잡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구조를 잡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제목. 제목이 저장될 이 열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변수 선언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바에서 변수 선언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변수는 int a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뭐 스트링 b 이렇게 하잖아요. 자바에서는.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고 데이터 타입이 나중에 나와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은 제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자열로 저장할 거 아니에요. 문장으로. 그죠?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때는 타입을 여기서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숫자를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글자 수예요. 그래서 구조를 잡을 때 구조라는 건 결국 여기에는 제목에 대한 내용만 여기, 이 열에는 제목에 대한 내용만 담겠다, 이 열에는 내용에 대한 내용만 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는 거예요. 제목이면 어차피 문자로 저장될 거니까. 그래서 캐릭터로 해줬고요.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럼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컨텐트라고 해볼까요? 컨텐트라고 하고 바디라고도 많이 합니다. 바디. 컨텐트라고 먼저 해볼게요. 이름은 컨텐트고요. 여기에는 역시 문장이 들어갈 건데 만약 제목 말고 내용 같은 경우는 제목이 내용이 엄청 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0글자, 500글자 이 정도로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텍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차는 문자, 제가 알기로는 255까지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 텍스트는 대량 문자. 자, 요거는 제가 한번 확신이 안 서서 적지를 못하겠는데 65,53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실하지 않아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좀 잡고 가시면 돼요. 대량 문자는 정말 문자를 많이 저장할 수 있고요. 그냥 적은 문자는 캐릭터로 충분히 저장할 수가 있다. 용량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다 텍스트로 하면은 좀 비효율적이니까 내가 저장하려는 개념의 속성이 200글자면 충분한지 더 많은 글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딱 이 정도면 괜찮죠. 제목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 내용은 길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파일을 구조화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생김새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F9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그래서 석세스 성공을 하면은 이제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 show tables. 그러면 요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이 하나 생겼죠. 엑셀 파일 하나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파일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저장하잖아요. 게시물 두 개를 제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번 게시물은 뭐 안녕하세요. 내용 대충 적을게요. 두 번째 게시물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게시물 두 개 정보를 저장했죠. 이 파일에다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거면 이제 여기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테이블을 왜 만들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테이블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의 개념은 이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건 이 속성을 온전히 다 갖춘 한 구조를 추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한 구조는 한 행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하나의 제목, 그러니까 다시요. 게시물 하나를 표현할 때 요 하나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요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하나의 게시물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행 한 행이 한 줄 한 줄이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목만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목과 내용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데이터니까. 이게 이제 한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데이터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제목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목과 내용을 같이 추가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insert라는 걸 이용을 해요. insert라는 키워드, 그리고 into article. 저장하고 싶은 테이블을 지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set.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법적 표현은. 자,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해야 될 때 몇 개를 넣어야 됩니까? 두 개를 넣어야 되죠. 두 개가 한 구조니까. 그래서 타이틀에는 뭐를 넣고, 됐죠? 자, 그리고 컴마를 이용해서 바디가 아니라 컨텐트.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문자랑 요 SQL 문법이랑 또 구분하려면 자바에서 이렇게 쌍따옴표 쓰듯이 여기서도 단따옴표를 씁니다. 그냥 문장 그대로 문자를 표현하려면 단따옴표로 감싸주시고, 그렇지 않고 SQL 문법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표현해 주시고. 요거는 뭐 자바 하셔서 다 아시겠죠? 자바랑 헷갈려서 이렇게 쌍따옴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단따옴표만 가능해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원래 이렇게 한 줄로 해도 표현이 가능한데 한 줄로 계속 가로로 길어지면 우리가 보기가 힘드니까 대충 끊어서 줄을 바꿔주거든요. 그 끊는 기준은 이 파란색 키워드가, 그죠? 파란색 키워드가 나왔다가 다시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요. 보통. 그리고 컴마가 나오면 바꿔줍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가독성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해 보겠습니다. 끝나면은 세미콜론 넣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자, 요거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이 명령어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9. 자, 됐죠? 저장이 잘 됐습니다. 석세스. 자, 됐어요. 이제 저장까지 했고 뭐만 하면 된다?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엑셀에서도 내가 이렇게 칼럼이 엄청 많아가지고 보기가 힘들 때 내가 원하는 컬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열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우클릭해서 숨기면 됩니다. 그죠? 그럼 제목만 볼 수 있죠. 또는 내용만 보고 싶으면 여기를 숨겨요.
내용만 볼 수 있죠. 아니면 내용이 더 중요해서 내용을 먼저 보고 싶다. 이거를 바꿀 수가 자, 요거 바꾸는 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엑셀에서. 아무튼 요 셀 두 개를 이렇게 12개를 바꾸면 되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서 근데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게 엑셀의 큰 장점이니까 DBM에서도 그걸 제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제목만 보고 싶다. 그러면 제목만 볼게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select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칼럼이 있잖아요. 제목 칼럼과 뭐 내용 칼럼. 칼럼명을 딱 정해주시면 그거 제외하고는 안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타이틀이라는 칼럼명을 적어주시고, 자, 이 칼럼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티클이라는 파일 안에 있죠. from 아티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티클이라는 테이블로부터 타이틀 칼럼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타이틀만 나오죠. 자, 그럼 뭐 내용만 보고 싶을 때는 컨텐트라고 해주시면 내용만 나오죠. 자, 둘 다 보고 싶을 땐요, 두 개 다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select title content from article 이렇게 둘 다 나오죠.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랬죠? 셀렉트 할 때 컨텐츠를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1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차피 다 볼 거라서 이거 일일이 언급하는 게 귀찮다. 그럴 땐 셀렉트하고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칼럼을 싹 다 보여줘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칼럼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칼럼은 요 행을, 그러니까 열을 의미해요. 열. 표에서 세로줄. 세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 세로줄을 칼럼이라고 하고요. 가로줄을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칼럼, 로우. 우리말로 하면 행렬이에요. 행렬. 그래서 A 칼럼이면 요거를 의미하고요. 요 줄. C 칼럼이면 여기 요 줄을 의미하는 거죠. D 칼럼이면 요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4번 행이면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4번 로우. 8번 로우는 요렇게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칼럼을 조회할 때는 칼럼명을 적어주시면 해당 칼럼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용어 헷갈리지 마시고 칼럼은 뭐다? 이렇게 세로줄을 칼럼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로우라는 말을 쓸 거예요. 로우. 가로로 한 줄을 로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칼럼을 본다라는 건 해당 속성만 전체 데이터에서 해당 속성만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고, 행을 본다라는 건 하나의 데이터의 전체 속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칼럼을 선택하는 건 한 속성을 전체 데이터를 보겠다는 얘기고,
로우를 선택한다는 건 한 데이터에 전체 속성을 두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일단 파일 내용 조작은 아직 하지 않고요. 파일을 만들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 사실 이것도 조작이긴 한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작이긴 한데 일단 그냥 파일 추가하고 가져오는 거 일단 요것만 연습을 해주시고 파일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요거를 좀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